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지금 아버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자녀분들이 고등학생일 때 학부모들이 고민이 많죠. 애들이 공부는 잘 할 수 있을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쓸 때가 고등학교 시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그 주인공인 이 아드님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머리도 좋고 눈치 빠르고 사주도 좋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영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그저 그랬지만 2학년 때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대만치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화감독이나 방송국 PD가 꿈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지고 온 성적표를 보니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신히 수도권 내 대학 일반 학과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꿈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아주 낮겠죠. 애비로서 많이 답답합니다. 자식 자랑한다고 나무래도 할 말 없지만 두뇌는 인정받는 편입니다. 아들을 이뻐하는 학원쌤이 아들을 위해서 서울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진심 반 농담 반 담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혹 생활 태도에서 추가하거나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아들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드님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진년 김효월 갑신일 경옷이에요. 현재 18살이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2, 금기운이 3, 수기운은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천간이 갑경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갑경충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충과 합을 봤을 때 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일간이 충을 발생할 경우에는요, 일간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충이 하필이면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과 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경충 같은 경우에는요, 일간인 경금 입장에서 갑목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일간이 갑목인데 경금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갑목이 일간인데 경금이 들어와서 갑경충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그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요, 도화살이 비교적 강하죠. 지금 월지 포함해서 2글자가 도화살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향들도 뭐 역마살이라든가 화개살이라든가 다른 성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가장 강한데,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요, 그 여러분들이 도화살 그러면 이성적인 거, 뭐 남자라면 여자를 뭐 밝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다 밝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밝히고 뭐 여자가 남자 밝히는 건 다 똑같은 거고요.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나를 발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많아요, 도화살이. 그리고 연예인들이 도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앞에 나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잘 노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도화살이 강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성향이 강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도화살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연예인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나를 발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직업,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직업, 그리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 직업, 이런 직업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좀 만족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 갑신일주에서 신금이 원숭이를 나타내잖아요. 동물로 나타날 때. 그러면 동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원숭이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그 흉내를 잘 내잖아요. 막 사람 행동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좋은 동물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막 하는 거, 이런 거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속성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이 일을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 속도도 좋고 좋은데, 일단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 때까지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한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점에서 그 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관성운이 강하잖아요.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공무원 계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화살만 얘기했는데 일단 일지의 신금이 역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더라도 그 행정직 같은 것보다는 좀 역동성이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좀 이동이 가능한 그런 그 일들이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전국에 계신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분들의 그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많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뭐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PD 같은 경우는요, 방송국 PD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경쟁률도 높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야 당연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상층부에 있는 그런 직업을 다 갖고 싶다고 하죠. 뭐 의사가 되고 싶다든가 법관이 되고 싶다든가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든가 뭐 사회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직업에 이게 이제 나의 꿈이다, 그래갖고 이 꿈을 이제 꼭 성취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겠지만, 일단은 어떤 너는 뭐가 돼야 돼 뭐 이런 것을 이제 딱 설정해 놓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꿈은 또 매년 바뀝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방송국 PD인데 나중에 이제 또 몇 년 지나면 다른 직업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그 젊었을 때에는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자기 생활 신조가 있잖아요.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짓은 안 할 거야, 이런 확고한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주 멋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일보다는 가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살겠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무엇이 돼야 된다, 이것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녀가 이제 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옆에서 도와주지만 학원도 보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학생 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모 마음에 차지 않게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게 공부를 잘 못한다. 뭐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일반 대학을 갈 정도면 못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 가지 못해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주를 통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런 걸 볼 때에는요, 주로 어떤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대운이 중요해요. 여기 대운이 지금 13살서부터 22살 이때가 이제 청소년 시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해갖고 대학교 가고 20대 초반까지 해당하는 게 이 신사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대운이 좋아야 됩니다. 우선 용신운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용신운이. 그리고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문운을 인성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성운이 용신으로 들어올 때 이때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인성운이 수기운인데 이걸 용신운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신약한 사주니까. 그런데 이 수기운이 23세 이모대운서부터 들어오죠. 20대 30대에 들어오고 13살서부터 22살 사이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재성운이 이제 들어올 때, 재성운이 그 특히 기신운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에는 공부를 잘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성운이라는 게 인성운을 극하잖아요.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죠. 토국수로. 그리고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이 재성운이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여자와 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과는 무관하다고 봐야죠. 학문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재성운이 용신운으로 들어올 때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신운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복잡해요. 사주를 직접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지금 18살이란 말이에요. 정유년이고 내년이 무술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19살이니까 그 고3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재성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 재성운은 여기에서 기신운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토기운을 기신운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토기운이 재성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기신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흘러가는 1년 운만 봤을 때에는 내년에 공부보다는 노는 쪽으로 그 운이 작동한다고 봐야죠.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20살의 기해년, 21살의 경자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20살의 이제 기해년인데 그 요즘에는 재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해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드님이 19 내년에 고3 때 시험을 보고 재수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일단은 반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수를 해갖고 성공하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그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1년 동안 대학을 늦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돈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실력 점수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재수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일단은 먼저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재수 안 하고 여기에 성적에 맞춰서 가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해보고, 만약에 아드님이 그래도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켜주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20살 때 기해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해년이 그 1년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고집을 피워도 같이 싸워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오는 그 공부하고는 좀 먼 그런 운이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3은 중요하잖아요. 고3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그 공부가 방해되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주라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사주 분석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받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요, 앞으로 흘러가는 운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그걸 미리 알고 그걸 대처하고 시정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한테 그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고 내년부터 내년이 됐을 때에는 더욱더 그 마음을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이 올해 월운이거든요. 그럼 올해 월운을 봤을 때 올해 남아있는 시간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 1년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이상적인 생각이지 사람이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운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제 겨울방학 할 때 그때잖아요. 이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수기운이. 그래서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도록 지원을 해주시는데, 특히 11월 달, 12월 달 됐을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할 때쯤에, 이때부터 이제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공부하는데 그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공부하시는 걸 쭉 보다가 겨울방학 때 뭐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대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어떤 학원에 좋은 선생을 뭐 과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중에 가장 승부를 걸기 좋은 때는 11월 달,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그 19살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드님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 자녀분이 공부하는 것도 한때잖아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에 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은 힘들어하지만 그때가 한때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뭐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40대에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느니 뭐 무슨 자격증을 따야겠다느니 그러면서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지금 더 편하게 공부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